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직후에 청와대로 돌아가서 KFX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한 내 성공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없이 계획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했다고 하지만 문제 지적도 없이 보고를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3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해당 국가에 승인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통령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또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KFX 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는 KFX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실패할 것이 분명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영공 수호의 핵심인 KFX 사업을 실패한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의 역사 왜곡이나 미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의 출판에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극찬했던 과거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망국적인 역사 왜곡을 지지하고 극찬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이 말을 믿으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강한 경고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과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정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 스스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검인정한 현행 교과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는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그 비난과 공격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필친의 명단조차 선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니 작자 미상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오명을 벗겨드려야 한다는 일념을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밝혀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떠올리면 역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로 흐를 것은 이미 개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나 역사 기록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본인의 발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고집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치적과는 다르게 최근 발표되는 해외 보고서는 이 정부 3년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7번째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국민행복지수 또한 2012년 100개국 중 38위에서 올해는 47위로 9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무려 42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전 국가인 이라크나 남수단보다 못하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경제 지표로도 증명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년 연속 G20 국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2007년 11위에서 올해는 26위로 하락했습니다. 각종 지표들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08년 이후 정책 투명도 79계단, 정부 규제 부담 73계단, 정치 신뢰도 69계단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언론 자유 지수는 2007년 37위에서 올해는 60위로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의 성적표는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 고통의 실상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경제 민주화, 가계부채 완화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 복지 공약 파기와 국민의 삶 후퇴에 대한 책임지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비정규직, 청년 실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 삶과 악화된 국제 지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민 분열 정책 대신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과 같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저희 야당 교문위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말 발언에 대해서 국회 윤리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